바로 작품 가보자고. 우타게 시조부터.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목이 안 달려있지, 그지? 시조는 제목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따로 제목을 정하지 않는다. 이방원의 하여가 그 답가로 지었다는 정몽주의 단심가 이런 것처럼 제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그 시조를 창작한 사람이 정한 제목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요 시조의 내용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제목들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제목이 없고 앞에서 하나의 구 정도를 따로 떼가지고 이제 부른다고. 그냥 성산문의 시조 그러면 한두 편이 아니니까, 그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한다고.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춘산이면 봄이잖아, 그치? 봄이야. 봄에 아직까지 눈이 좀 있었나 봐. 그러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겠지. 그치? 아직 눈이 좀 있었는데 바람이 불었어. 어떤 바람이 불었겠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겠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눈을 녹였단 말이야. 잠시, 건듯이라는 게 우리 고전시에 가끔 나오거든, 종종. 잠시, 문득, 잠깐, 이런 의미로 써요. 잠시 불고 간데 없다, 사라졌어. 금방 따뜻한 구름이 싹 불어서 산에 있던 눈을 싹 녹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안 분다는 거야. 잠깐 빌어다가 불리고자 말이 위에 이렇게 돼 있지. 잠깐 빌어다가는 빌리겠다는 거야. 빌려서 뭐를 빌려? 봄바람을. 봄바람을. 잠깐 그 봄바람을 내가 빌려서 불리고자라는 말은 불게 하고 싶다라는 거지. 불게 하고 싶다. 어디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머리야, 머리. 머리 위에다가 그 따뜻한 봄바람을 빌려서 불게 하고 싶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귀 밑에. 그치? 우리 귀밑머리 할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잖아, 그지? 해묵은 서리. 해묵은이란 말은 한 해, 두 해 계속 쌓였다는 얘기지. 그지? 묵었다는 얘기니까. 묵은지처럼. 서리는 우리가 가을에 좀 쌀쌀해질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운동장이나 화단 같은 데 보면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있지, 그지? 눈이 아니란 말이지. 그치? 날씨가 쌀쌀해질 때 서리가 내리거든. 여기다 하얘, 색깔이. 그걸 어떻게 녹여볼까 한다라는 거지. 녹여볼까 한다. 뭐로? 빌려온 따뜻한 봄바람으로. 뭔 거야? 요건 거지, 요거. 쌤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늙기 싫다는 거야. 봄바람이 저기 겨울에 쌓여있던 그 하얀 눈을 녹여서 없애는 걸 봤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하얀 서리 같은 흰 머리들. 그치? 흰 머리들을 저 봄바람으로 녹여서 없애고 싶다라. 나이가 들면 머리가 좀 하얗게 새잖아, 그지? 조금씩 새거든. 그러면 요새 같으면 이제 염색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얗게 센 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더 늙기 싫다, 이런 거지. 됐나?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있어. 탈로가라고. 말 그대로야. 늙는 것을 한탄하는, 안타까워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우타게 시조는 늙기 싫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넘어가자고. 고전시는 이 작가와 시적 화자가 일치한다고 보면 되거든. 현대시를 쓰는 시인들은 가상의 시적 화자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고전시는 이 사람이 이대로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거야. 너희들이 성산문에 대해서 익히 잘 들어 아는 것처럼 충신이잖아, 그지? 자세히는 몰라도 충신이다 정도는 알고 있잖아. 임금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처형당한 목숨을 바친 충신이다. 사육신 중에 한 명이잖아. 그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치? 성산문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제거를 당했지. 그치?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해주면 시를 읽기가 훨씬 좀 편하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충신이다 정도는 기억을 좀 해줘. 충신이다. 자신의 지조,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절대 굽히지 않는 이런 게 아주 강한 충신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가 고전시 읽다 보면 이렇게 고사가 얽힌 경우가 있어. 고사라는 게 옛 이야기지. 옛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 보통은. 그 얽힌 고사를 잘 모르면 해석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보면 요 이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좀 풀어주거든. 풀어주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좀 설명을 해줘.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많이 나와, 얘는. 많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도 있어. 백이라는 사람하고 숙제라는 사람이거든. 백이 숙제. 얘도 마찬가지로 충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조와 절개가 꿋꿋한 충신. 그 주나라 문왕이 얘네들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있던 임금을 이제 쳐가지고 침략해서 쫓아내고 주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백이숙제가 계속 그걸 반대를 했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가 모시던 왕을 칠 수 있느냐. 근데 결국에는 쳤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반역을 일으킨,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그 문왕이 다스리는 주나라에서 나는 곡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그 산이 수양산이야.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막 캐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건 거야. 자신이 모시던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킨다. 근데 지금 성산모는 이 얘기들을 하면서 그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수양산 할 때 수양이라는 말이 좀 심상치 않지. 그치? 성산문이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수양대군이니까. 그치?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세조가 됐잖아. 요것도 분명히 의도한 거일 수도 있지. 그치? 우연하게 또 백이숙제가 들어가서 굶어 죽었던 산 이름이 수양산인데 하필이면 또 성산문이 끝까지 저항했던, 어떻게 보면 왕이 찬탈자라고 하지. 킹슬레이어라고 부르는 거. 하필이면 수양대군이야. 원망한다는 거야. 지금 누구를? 백이숙제를 원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길이 역사에 남은 충신을 왜 원망하느냐. 줄여 죽을 진들, 굶주려 죽는다는 거야.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지. 굶주려 죽어도 죽을지언정 채미라는 게 이 고사리 캐먹는다는 뜻이거든. 고사리를 캐먹는 거야. 고사리를 캐먹는 것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된 거지. 야, 너네들 주나라 문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 수양산 기어 들어가 놓고, 그 수양산도 어차피 주나라 땅인데 거기서 나는 고사리를 왜 캐먹냐 이건 거지. 그것마저 캐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비록의 푸세 것인들, 푸세것, 뭐 푸성귀, 뭐 하찮은 나물, 이런 뜻이거든. 하찮은 산나물인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다냐? 그치?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지 말았어야지. 나 같으면 안 캐먹었을 텐데. 그것마저 캐먹으면, 그것도 캐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충성심은 부족했다. 너희들의 의지는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산문이 이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 지조와 절개가 백이 숙제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겠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칭송되던 인물인데 이 인물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을 테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교과서에 실려 있어. 지금 우리 한 시조 2개 다. 세 번째 넘어갈게. 오늘 여러 편을 할 텐데 그 한 편 한 편 내용이 좀 짧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라서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별로 부담되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이제 뒤쪽에 가서 배우는, 하루에 한 작품 배우는 날이 있거든. 그런 날은 이제 좀 긴 작품을 배워서 그런 게 조금 더 힘들겠지. 홍랑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 그지? 너희들 잘 알다시피 사설시조 같은 데 보면 항상 작자 미상이야. 그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 왜 그렇겠어? 중인층, 여성층, 평민층들이 참여했단 말이지. 근데 이 중인층의 사람들은 사설시조를 이제 멋들어지게 짓는다고. 멋들어지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부르고 논단 말이지. 근데
기록은 잘 안 해. 왜? 종이가 비싸. 종이가 비싸서 기록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지.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또 이어지기는 힘들 테고. 근데 양반들은 어때? 돈이 많으니까 하루에 시조 한 편씩 쫙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1년 짓잖아. 그 중에서 뭐 한 50편, 100편 딱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 때 시조 한 편 자기가 지은 거 불러줬더니 옆에 애들이 와 좋다. 그런 것들 싹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버린다. 누구누구 문집 이래가지고 책을 딱 만들어 버리거든. 그럼 양반들은 이제 또 대대로 후손들한테 그걸 계속 전해주면서 또 보관이 잘 되겠지. 이렇게 이름이 랑으로 끝나는 경우는 기생이라고 보면 돼. 기녀야, 기녀.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 기생들이 지어서 만들어 불렀던 시들을, 고전 시들을 모아서 또 기녀문학이라고 따로 또 종류를 나눠서 배우고 해. 꽤 있거든. 뭐 조선시대 뭐 4대 여류시인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지금 너희들이 익히 듣고 있는 뭐 4대 천왕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황진이 같은 인물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홍랑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배울 텐데 뭐 개랑이라는, 매창이라고 불리는 또 기녀도 있고, 너희 들어봤던 허난설원 같은 사람도 또 여기에 집어넣어. 그래서 뭐 4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4대 여류시인을 황진이가 정했거든. 자기가 정했어. 자기가 정하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간 거야. 나 포함해서 너 이렇게 우리 4대 천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홍랑에 얽힌 얘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보기에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니까. 그래서 쌤이 이야기해 줄게. 최경창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 고죽 선생이라고 불리던 그 최경창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왜 유명한 사람이었냐 하면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시조를 굉장히 잘 지어서 이름이 났어. 야, 조선에 이렇게 이름이 쫙 퍼진 거야. 글 잘 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 뭐 글 잘 쓰는 작가들, 이름 날린 작가들처럼 이름을 날렸어. 이 최경창이랑 사랑에 빠졌어. 홍랑이. 길게는 얘기 안 할 테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최경창이랑 이별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홍랑이 기생이었는데 관기였거든. 관기란 말은 어떤 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지금 우리 동네 달서구청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럼 달서구청에 소속된 기생인 거야. 그래서 구청장 생일 파티 하면 불려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구시장이 구청에 방문했다, 환영 행사 하면 불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관아 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항상 동원되는 이제 기생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인 건데 노비니까 사실 공무원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 관기기 때문에 그 관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 관아의 재산인 거거든. 곡물이란 말이야, 얘들은. 개인이 아니야. 근데 최경창이 여기에 이제 부임했을 때 사랑에 빠졌다가 부임이 끝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날 때 이제 얘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 관기니까. 그래서 떠나가는데 자신은 따라갈 수 없으니 요 시조를 쓴 거거든. 내용 보면 이제 내가 갈 수 없으니 나의 어떠한 분신을 이렇게 대신 보내는 그런 내용이거든. 결국 뒷이야기를 해주면 최경창이 나중에 죽어. 죽고 난 다음에 또 크게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탈출을 2번을 해. 이 관아 탈출을 2번이나 한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지. 탈출했다 잡히면 끌려오거든. 2번이나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경창이 죽고 난 다음에 최경창의 묘에 가서 옆에다가 운막 짓고 3년 동안 그 3년상을 얘가 해. 홍랑이. 보통 3년상, 옛날에 3년상 어떤 건지 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옆에다가 보통 아들들이, 그지? 보통 아들들이 운막 지어놓고 이제 상복 입고 그 옆에서 생활한단 말이지. 그걸 이제 결혼도 안 한, 연애만 했던 그 기생이 이 집안에 되게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 그 아주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인데 기생이랑 같이 이렇게 막 연애하고 이러면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3년 동안 이제 지키는 걸 보니까 아, 얘는 진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정성이 갸륵하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되게 예뻤거든. 엄청 예뻤거든. 시도 잘 쓰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탐냈었어. 너무 예쁘고 하니까.
근데 이 외딴 산 아래 움막 짓고 살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치?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덮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에다가 막 칼을 이렇게 대고 얼굴을 막 그어가지고 막 얼굴을 다 망가뜨렸어. 그리고 막 누더기 같은 옷 일부러 막 입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를 탐내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지. 대단하지.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집안에서 이 홍랑을 호적에다 올려줘. 남인 기생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별할 때 요 얘기를 썼다는 거야. 이 시절을. 읽어볼게.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맷버들 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는 거야. 누구에게? 님에게. 자시는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거두고, 뭐를 심어두고? 내가 보낸 그 산 버드나무 가지를 심어두고 봐달라는 거지. 내 마음을 전한 거야, 이걸로. 밤비에 새 잎이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산 버드나무 가지가 얘가 이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분신인 거야. 진달래꽃처럼. 김서울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처럼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준 거지. 그걸 이제 저 멀리 날 떠나서도 가까이 심어놓고 나로 여겨달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거지. 됐지. 이런 거 우리 뭐 매개체라고도 하지.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 네 번째. 일단 읽어볼게. 500년 도읍지가 뭐 수도잖아. 수도. 그치? 궁궐 지어놓은 그 수도. 뭐 조선이면 한양일 테고 고려면 뭐 평양일 테고 개성일 테고.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는 뭐 고려랑 조선밖에 없잖아.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말 한 필, 두 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그지? 필마 하면 말 한 필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마리 말을 타고 돌아드니 가본 거야. 500년 도읍지였던 곳은. 돌아다녀 봐. 그랬더니 어때? 산천은 의구화돼. 산과 강은 의구라는 말은 옛 모습 그대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지. 서로 지금 얘네 둘이 이 대조가 되는 상황인 걸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500년 왕조의 도읍지였던 곳을 가봤더니 산과 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옛 모습 그대로. 거기에 인걸은 이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걸까? 나라가 망한 거지. 망국이라고 하지. 망국. 나라가 망한 거야. 궁궐도 다 불타 없어지고 폐허만 남고 사람들도 없고 집도 없고. 어즈버 이거 뭐라고? 아 이런 감탄사라는 거지. 쌤이랑 그때 제망매가 수업할 때 19체 향가의 결구의 특징을 설명을 했었지. 그지? 19체 향가의 결구, 뭐 낙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시작은 항상 어떤 말로 한다고?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그지? 그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시조가 나중에 계승해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야. 향가가 3단 구성일 때 제일 마지막 결의 시작이 시조에서 3장 구성이니까 맨 마지막 종장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둘 다 똑같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잖아. 우연이 아니란 말이지.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하거든. 태평연월은 태평성대와 같은 말이야. 나라가 평화롭게 오랫동안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거란 말이지. 나라가 평화롭게 오랫동안 대대손손 잘 나가는 거. 그것이 뭐 꿈과 같다라는 거지. 꿈과 같다. 왜? 망해버렸으니까. 500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왕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허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허무하다는 생각하지 않겠어? 끝없이 계속될 줄 알았던 그런 아주 위대한 왕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망하고 없거든. 그지? 무상감을 느끼는 거지. 무상감.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요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 맥수지탄이라고. 길제의 이 시조를 요 네 글자의 사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땡땡 지탄 이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 그치? 탄식하는 거란 말이지. 탄식한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거든. 또 안따라고 쓰려고 그러네. 쌤이 저번 주에 안타까움이라고 안 쓰고 수업하다가 안타까움이라고 썼어. 안하고 지금 뒤에 따를 쓰면서 뒤에 칼을 생각한 거지.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고장날 때가 있다. 뭘 안타까워하는 것이냐? 맥은 보리맥자야. 맥주 할 때 그 맥. 수는 떼어날 숫자. 뛰어나다 이런 거지. 친구들 이름 중에 숫자 들어가는 애들, 이 글자 쓰는 애들이 많아. 빼어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보리가 빼어나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보리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야. 보리가 무성하다. 어디에? 500년 도읍지 같은 곳에. 궁궐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이 되어가지고 보리와 같은 잡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런 뜻이야. 맥수지탄이. 됐지? 이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요까지는 너희들 이제 교과서에 웬만하면 다 실려 있어. 학교 가면 배운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임금에 대한 충성, 이거 봤지? 절대 지조를 꺾지 않겠다. 남녀 간의 애정, 홍랑의 시조 봤고, 그지? 됐지? 여기까지 정리 좀 하고.